네,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가 연결은 되겠지만 각기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정체성은 그냥 절대선의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정체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정체성 없으면 사실은 별로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지형 조건과 기후 조건 하에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처한 시대적 상황들에 따라서 각기 색깔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은 사실은 모두 있긴 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냅니다. 좋은 정체성을 가진 것, 나쁜 정체성을 가진 것.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좋은 정체성이어야 되겠지요. 그 앞에 다원성을 시대라는 단어가 한 가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대의 시대, 우리로 말하면 70년, 80년까지 혹은 서양에서는 50년까지에서는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기능주의 건축 형식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모두 같이 하자. 부정적이죠. 근데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는 뭐였었냐면요. 전 세계가 너무 삶의 질이 움뻑집뻑한 거예요. 잘 살지만 엉망으로 흙집에 사는 사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건강하게 보건이 유지된 상태에 살게 하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집을 딱 지었단 말이에요. 아주 기능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의 원리,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모두를 재단하는 시기에 건축도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죠. 이게 좀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로버트 태권브리 사진도 있었지만 야, 기능 됐어. 좀 집이 집 같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다 똑같다니 너무 재미없잖아. 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지어진 집과 일본에 지어진 집과 스페인에 지어진 집 달라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의 역사들을 소환하게 되죠. 역사를 소환하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 각각이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원성을 꼭 다원성이 아니라 다양성 시대라고 해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다양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요. 맞다 틀리다가 없어지고 이제 다름, 차이에 관한 존중 이게 나오게 됩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차이를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보고 너는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상황에 도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도시가 정체를 가져야 하지? 라고 하는 문제 숙제를 모든 도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요, 제 선배 교수님들이 절대 해서 안 되는 강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라. 자, 안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라. 그 대신 너무 쉽게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지 마라. 근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광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얘기, 남의 거 좋은 얘기 보면 보고 아름답고 행복한데 우리가 처한 나를 바라보는 현실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 현실을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였더라면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주장하고 제 생각보다 제 얘기 주장에 관해서 저랑 이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제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을 나무라고 하고 도시를 숲으로 하는 아주 유치한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숲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좋은 숲이 되려면 조건이 뭘까? 좋은 나무들이 뭐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나무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숲이 될까요? 제가 먼저 숲으로서 예쁜 도시 몇 개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진을 강의 때 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뽕과 같아서 우리가 환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독일의 밤베르크라는 도시인데요. 유럽에서 저희가 어느 유럽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만한 사진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겹게 나오는 산토리니입니다. 포카리스 선전 나오는. 미리 얘기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지금 관광객 엄청 올 뿐더러 실제로 살기가 불편합니다. 여기가 어울린 것은 이 흰색이 바닷가여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도시는 그 코발트색의 바다라고 하는 이 조건값의 흰색, 만약에 광주에 저 흰색으로 막 집 지어져 있으면 자칫 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울 적합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의 로텐부르크라고 이런 정도 도시는 유럽 여느 도시에 가서 꽤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갔다 왔지만 제가 보고 제일 좋았던 도시는 프라이부르크의 구도시. 딱 가서 이게 만화책처럼 나와 있었고, 솔직히 비웃으실지 모르지만 저한테 제일 예뻤던 도시는 LA의 디즈니랜드입니다. 환상적입니다. 독일의 또 비르츠부르크라는 곳인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다분히 사진빨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도시들은 보기에 예쁩니다. 이 도시가 뭔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유럽에 대한 일종의 동경을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건데요. 이건 맨하탄 사진입니다. 맨하탄 건물을 하나 맨하탄이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이 고층 건물들은 사실은 보기에 맛이 없습니다. 그 건물들이 집약되어 있지. 근데 그 건물들이 왕창 집약된 상태에다가 800m에 4km짜리 센트럴파크가 들어서 있어서 이 녹색과 어우러져서 맛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 문제는 여러분이 맨하탄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 사진은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진이고, 큰 미로의 개미처럼 높은 건물들 옆에 두고 계속 걸어다니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상을 하고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 도시들을 보고 이 도시는 어떤 숲이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나무를 건축에 비하고 숲을 도시라고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통 숲들로서 도시였다면, 제가 이 다음에는 숲은 숲인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나무가 있는 숲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피렌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피렌체는 숲만이 아니라 나무로서도, 이 말하자면 이 두오모 성당이 두오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빨간색 벽돌로, 지금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이 피렌체를 일반 투어로 가시면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강 건너에 언덕에 올라가서 전경을 보게 하면 벽돌에 빨간 지붕으로 쫙 덮인, 그러니까 색깔이 일단 같으면 좋은가? 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요. 일단 그 기와 재료가 주는 그 붉은색의 느낌이 주는 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도시가 딱 상대죠. 그러면 나무 하나가 좋게 하나, 특별한 나무 하나가 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시드니라는 도시는 여느 도시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다른 이 오페라 하우스 하나 때문에 나무 하나 잘 심어가지고 이 도시가 전체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치고요, 한 분이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애매해서 못했다라고 하면서 복되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답을 하나 하는 할 건데, 이게요, 현상설계를 당선을 했는데, 원래 이건 지금 환율로 계산 못하지만 원래 예산이 호주 달러로 7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1억 2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구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15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왜 15배가 증액되었냐면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쉘 구조라고 해서요, 이 콘크리트 이게 쉘 구조인데, 이게 지금 소위 기둥 없이 큰 넓은 공간을 넓히는 얇은 쉘이란 말이 조개 껍데기가 튼튼하잖아요. 그 방식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플랫폼들이 이렇게 됐었는데, 원래 이 당선한 건축가는 쉘 구조를 한다고 말하자면 700만 달러의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겠다고 이제 현상을 내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도 얼마 웃기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TW 공항 독수리처럼 생긴 그 공항을 설계한 건축가가 에로 사르네는 건축가인데, 이 사람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다른 심사위원들이 1차 최소한 그럼 위원장 오기 전에 1차라도 뽑아놓읍시다. 딱 떨쳐놓은 거예요. 몇 개 뽑아놨어. 근데 위원장이 와서 보고 1차 선진들을 본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진 낙선작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이것이 돼야 되는 이유를